이 잘못을 저지른 상대방을 법의 엄정한 처벌을 받게끔 하는 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써야지만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만약에라도 성범죄 피해를 입게 되거나 혹은 이미 성범죄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알아둬야 될 게 뭐가 있는지, 대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건과 관련한 모든 대화나 메시지, 영수증, CCTV 등은 모두 하나하나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라도 더 확보를 해둬야 됩니다. 성범죄 관련해서 상담을 하다 보면요, 고소를 하려는 분이든 고소를 당한 분이든 간에 이 사태 자체에 대해서 잊고 싶은 마음이 있거나 당황을 하시게 되면 상대방과의 톡방에서 막 나가게 해버리시거나 막 다 지워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은 포렌식 업체도 많지만요, 이렇게 전문 포렌식 업체를 통해서 휴대폰을 복구하려고 해봐도 일부분은 보안 기능 때문에 되지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기록을 볼 수 없는 수사 단계에서는 상대방은 나와의 대화 내역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그걸 못 보는 채로 사건을 진행해야 되는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CCTV 관련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범행이 이루어진 모텔 이런 장소에 CCTV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장소 관리자한테 내가 범죄 피해를 당했는데 나한테는 못 주더라도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의 CCTV 영상 자료 따로 보관을 해주십시오. 내가 경찰에다가 조만간 신고할 거고 경찰이 증거 자료로 당신한테 요청을 할 겁니다. 그것만 좀 협조를 해주십시오. 이런 취지로 요청을 해두십시오. 일반적으로 범행 장소 등에 대해서 경찰한테 말을 해두면 수사관님이 따로 공문을 보내거나 영장을 받아서 영상 자료를 확보를 하는데요, 수사관님마다 업무 방식의 차이도 있고 워낙 여러 건의 사건들을 진행하시다 보니까 간혹 내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 확보 절차를 늦게 밟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많이들 아시다시피 이런 영업장소 CCTV는 용량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통상 한 달 정도밖에 보관이 되질 않습니다. 요청이 늦어지다 보면 소중한 증거 자료가 소실돼 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라도 이렇게 미리 증거를 확보를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국선 변호사 선임이 지원이 되는데요, 만약 사선 변호사를 선임할 것이 아니라면 국선 변호사라도 반드시 선임을 하셔야 됩니다. 선임 방법은 뭐 별다를 게 없습니다. 경찰에 피해 내역을 신고하게 되면요, 피해자 조사를 하면서 국선 변호인 선임을 희망하는지 여부를 물어보는데요, 이때 선임을 희망한다고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피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한 건 한순간이지만요, 이 잘못을 저지른 상대방을 고소해서 법의 엄정한 처벌을 받게끔 하는 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때 피해자는 처음에 한번 신고할 때까지만 신경을 쓰면 되는 게 아니고요,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관여를 하고 신경을 써야지만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처벌을 원하는 경우뿐 아니라 소정의 합의금을 받고 피해를 회복해야 할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도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 또는 가해자 측 변호인과 합의 여부에 대해서 합의한 거는 너무나도 괴로운 일일 뿐 아니라 자칫하면 합의금을 목적으로 얘 이러는 거 아니냐, 이런 억울한 오해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피해자가 혼자 짊어지기에는 일반적인 다른 나홀로 소송과는 차원이 다른 어려움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선 변호사라도 대리인을 선임해 두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상황이나 여력이 허락하신다면 가급적이면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추천드리긴 합니다. 국선 변호사는 아무래도 매 사건마다의 보수가 따로 없고요, 국선 사건 자체의 수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선 변호사에 비해서는 사건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 어려울 수밖에 없죠. 피해자 조사 시에 동석해서 조력한 거, 그리고 합의가 진행될 시에 가해자 측에서 전해오는 합의금 액수를 우리한테 전달해주고 우리 액수를 상대 쪽에 전달하는 정도, 이게 아마도 실질적인 국선 변호사의 역할의 전부가 될 겁니다. 반면에 사선 변호사의 경우에는요, 피해자와 해당 사건에 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고요, 똑같이 가해자 측과 합의 협상을 하더라도 보다 높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치열하게 협상할 수 있는 모티베이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자, 피해자 둘만 있는 장소에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범행 장면이 직접적으로 담긴 자료는 있는 경우가 드물고요, 결과적으로는 양 당사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진술에서는 진술의 구체성과 더불어 진술의 일관성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피해 사건이 발생했다면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고소는 즉시하지 못하더라도 사건 발생 전후 시점에 모든 사실관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이런 작업은 사건이 발생하고 최대한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요, 평소 가해자와 어떤 관계였고 사건 당일에는 가해자와 어떤 경위로 어디서 만났는지, 범행 장소로 가게 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동석자가 있었다면 동석자는 어떤 말과 행동을
행동을 하고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범행 장소에서 가해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고 나는 어떻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대응을 했는지, 또는 왜 한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상태가 어땠는지, 사건 발생 이후 상황은 어땠는지, 가해자는 뭐라고 했는지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싹 다 정리를 해둬야 됩니다. 신고가 너무 늦어지면 좋지 않다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도 결국은 이건데요.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범행 시점의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희미해집니다. 피해를 입으셔서 받은 정신적 충격은 계속 가시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어떤 순서로 어떻게 있었는지에 대한 기억은 옅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는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진술 회차 때마다 조금씩 내용이 달라지는데 가해자는 구체적으로 일관된 진술을 하게 되다 보면 결국 억울하게도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라도 처음부터 사선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실관계 정리 작업과 고소장 작성부터 여러 가지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리지만요, 비용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당장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다면요, 일단 선임 전에 법률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피해자에 대해서 법률 상담 지원을 하기도 하니까 이런 제도를 이용해 보시는 거라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혹시라도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상대방이 확실히 죗값을 받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가 기억해야 될 3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한 궁금증은 언제든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댓글에 제 연락처를 적어 놓을 테니까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